세무사님, 음. 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일 끝나고 좀 쉬고 있어요. 세무사님, 제가 음. 그 기사를 봤는데요. 아버지 여자친구에게 용돈을 좀 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여자친구한테 매달 300만 원씩 줬나 봐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이 상속세를 낼 때 그 아버지 여자친구의 생활비 3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흔한가요? 그 실무할 때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불거져 나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통장을 딱 까보면서 이게 뭘까 다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녀들 전혀 모르고 있다 통장 까보고 그때서야 알게 된 거야. 아버지가 여자친구가 있으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통장을 딱 까봤는데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상주하고 혼자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거금 3억이 나간 게 있었어요. 통장을 이렇게 몇 개 합쳐보니까 같은 시기에 3억이 나갔어. 그 3억이 그 여자친구한테 근데 저는 회장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전에 상담한 기억이 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집 사줬어요. 나는 알고 있었지. 아들은 모르고 있었고. 아들 모르고 있었지. 아이고. 나는 또 생활비가 막 이렇게 통장에서 나간 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생활비도 상당히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나갔더라고. 그래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어찌어찌 해서 생활비는 비과세로 뺐어요. 그렇지만 3억은 뺄 수가 없지. 그 여자친구가 증여세 냈겠네요. 하긴 해보니까 증여세 들어온 게 없더라고. 그래서 상속세 신고할 때 이 3억을 합산해야 돼. 합산. 자녀가 그 증여세 3억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설명을 했지. 일단 형제 불러가지고 이거는 생활비가 아니라서 상속세 합산과세 해야 된다, 3억 넣겠다, 난리가 났지. 이거 보니까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집 사준 건데 증여한 건데 그 사람이 증여세 내야지 왜 제가 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막 나한테 성질 부리고 그래. 동생이 막 성질 부리더라고. 형은 점잖아서 가만히 있는데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나한테 왜 성질 부려? 그렇긴 하죠.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알아보겠다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성질 나서 나한테 일 안 맡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알아보니까 맞거든. 다시 만나갖고 일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사전증여가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무신고가 많아요. 그럼 일단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해야 돼. 증여세를 내고 그 다음에 사전증여로 상속해서 합치는 거. 그러니까 사전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했는데 신고를 당연히 안 했지, 이 경우도. 그러니까 인제서야 소급해서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세 플러스 과태료까지 납부하고 그리고 상속해서 합산하는데 증여세 과태료 낸 거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증여세 원본 낸 것만 상속으로 합산시키면서 공제를 해주는데 그것도 공제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어서 다 공제받지도 못해요. 아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설득시켜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지.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증여세를 내야 되고 상속세까지 또 왜 덤탱이 쓰게 만드냐. 이게 조금 이게 세법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 있지. 세율 차이 때문에 나는 이렇게 더 내야 됩니다. 증여세 30% 내고 합산하니까 상속세는 50%입니다. 세율 차이 때문에 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형이 승질을 부려. 세무사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논점이. 세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무사님. 아니 내가 증여받은 것도 아닌데 이거를 나한테 엎쳐갖고 나보고 상속세를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질 내는 건데, 세무사님,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낼 세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당연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받은 증여세나 이런 거는 뭐 자기가 증여받은 거니까 그렇다 쳐도 이 사전 증여를 무차별적으로 합산해가지고 상속해서 완전히 결의다는 상속세에서 정산해서 상속세 더 내라, 문제가 있지. 이런 경우처럼. 그래서 사전 증여도 차별화해서 합산할 거는 합산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뭐 5년 10년 이것만 기간 정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합산해버리니까 내가 늘 방송에서 사전 증여세로 끝내야 된다, 상속은 상속으로, 증여는 증여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실무를 해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방송에서 줄기차게 증여는 증여로 끝내고 결의다는 상속세는 상속세로 끝내고 이렇게 해라. 이게 무슨 상속이 상속세가 아니야. 증여세의 마지막 최종 정산이야.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그나마 상속인 수유자를
상속인을 제외한 비상속인 이런 분들에 대한 증여는 정말로 증여를 증여로 끝내고 상속으로 합산 안 하겠다, 추가과세 안 하겠다 이렇게 유산취득세 개정안이 나오니까 나름 열심히 주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상속은 상속으로, 증여는 증여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바뀔 가능성도 있겠네요. 유산취득세가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상속인 수유자 빼고는 나머지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거는 증여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상속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싹풀의 주장대로 세법이 개정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제가 상속의 자녀 공제 5천만 원 이거 너무 적다. 5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고 주장했는데 정부안이 그렇게 나왔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그렇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증여는 결이 다른 증여. 내 분명히 유튜브에서 말해서 결이 다른 증여, 증여세로 끝내야 된다. 그리고 상속은 상속으로 다시 정산하면 된다 했는데 정말로 결이 다른 증여는 이번에 빠졌잖아요. 네. 결이 다른 증여가 뭐예요? 상속인 이외 자에게 증여한 거 다 뺐잖아, 합산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싹풀의 주장대로 먹힌 거죠. 와, 완전히 쪽집게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의 덕이죠. 구독자분들이 싹풀을 많이 응원해주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추천, 공유 많이 해주니까 이러한 조그만 싹풀의 목소리가 국회 여의도로 전달이 된 거죠. 유튜브 무시 못하겠네요. 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유튜브를 하면서도 구독자분들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유튜브를 앞으로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꾸준하게 이어갈 생각입니다.